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준혁 교수님을 모시고 백선엽 장군 특집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전쟁 영웅인지 그냥 친일파인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개강을 해서요. 네. 또 수업도 이제 세 과목이나 해야 돼서 또 뭐 수업 준비하고 또 개강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좀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목도 약간 좀 쉬었잖아요. 네네. 예, 어제도 세 과목 그냥 스트레이트로 열강을 하고 와서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아하, 네네. 근데 뭐예요? 어떻게 된 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인데요. 예. 최근 이제 나름 인기가 있습니다. 아. 인기가 있는데 28,500에서 멈춰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스픽스 시청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 주셔요. 아니 스픽스는 지금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는데 네네네. 50만 명 중에 10분의 1만 가서 눌러줘도 5만 명인데. 그러게요. 제가 이 스픽스 창업 멤버로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스픽스 시청자들이 안 도와주시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럼 바로 나오자마자 민주진영 박진영 바로 누르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교수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좋아하는 홍삼 광고부터 우리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민경 원기 진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홍삼이 가격이 비싸죠. 보통 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요 택배비 포함해서 7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또 구입하시면은 탈모 방지 샴푸도 함께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원 플러스 원이네. 자,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많이 권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또 좀 드셔도 되고 하나 가져가시죠. 아닙니다. 그 지난주에 사실은 네네. 이 방송 지난주에는 홍범도 장군 편에 네네.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 자민경 원기 진고 이렇게 좀 먹는 걸 이제 하다가 저한테 주셔가지고 예. 제가 갖고 가서 일주일 먹었는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이 방송이라 차마 말씀드리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혀 그간 몇 년 사이에 없었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제가 백운기 선생님한테 제가 일주일 만에 엄청난 신체적 변화가 새벽에 일어났다. 이게 엄청난 거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의 남성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이 일본군이 되는 과정은 왜 일본군이 된 건가요? 뭐 아주 간단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이제 소학교 당시에 요즘으로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사를 하다가 평생을 사는 것이 너무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칼 차고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권력을 좀 잡고 싶다. 권력욕이네. 예.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도 칼을 차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칼은 이제 일종의 권위용 칼이고 가짜 칼이죠. 예, 실제로다가 사람을 베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싶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이제 만주 육사를 갔다고 했듯이 바로 백선엽 이 사람도 바로 권력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때려치고 이 사람도 교사 출신이에요? 예, 여기도 1920년생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17년생.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사범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이 백선엽은 평양사범 출신입니다. 명문 출신이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세 개의 사범이 가장 네 개 사범 정도가 유명했죠. 서울사범, 그리고 대구사범, 그리고 해주사범, 평양사범 이런 네 개 학교가 가장 유명했던 사범학교였는데 그 평양사범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좀 했었고요. 백선엽은 이제 나중에 이 승승장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영어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했다. 예, 본인이 이제 그 회고록에도 군과나 회고록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인들과의 대화에서 막힘이 없었다.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백선엽이 평양사범 다닐 때 일본인 영어 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발음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엉터리였죠. 일본식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좀 시원찮습니다. 그렇죠. 예, 뭐 트럭을 돌았고.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좀 뭐 발음이 그 사피엔스 뭐 이런 거 할 때 사비엔스 뭐 이렇게도 사비엔스. 예 하기도 하고 저희 그 돌아가신 제 대학 은사님께서 일본식 영어 발음을 좀 하셨었는데 참 납득하기 힘든 영어 발음이셨는데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당시 미군들이 인정을 할 정도였었죠. 아주 일찍부터 평양사범에서 영어를 배웠던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당시에 평양사범 이후에 바로 이제 만주 육사로 만주 육사로 갑니까 이 사람도? 그렇죠. 만주 육사는 크게 이제 한 학교이지만 두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기, 2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1기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봉천, 예, 봉천 군관학교, 지금의 선양, 예, 그렇죠. 선양이죠. 예, 장춘, 예, 장춘이고 그런데 이제 그 봉천 그 군관학교였다가 그걸 새롭게 봉천을 갖다가 새로운 수도라고 해서 신경이라고 바꾸거든요. 신경. 네, 신경 군관학교. 그래서 이제 봉천 군관학교도 만주 육군사관학교, 신경 육군사관학교도 만주 육군사관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다 합쳐서 만주 육군사관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속은 만주국 소속입니까 그 당시에? 만주국 소속이었죠. 괴뢰국이었다. 예, 만주국 소속이었는데 좀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백선엽은 신경 육군사관학교 5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만주 육사로 1기로 치면 이제 9기가 되겠죠. 그 동기가 그 유명한 정일권. 정일권. 예, 같이 동기가 정인숙 사건의 그 그렇죠. 유명한 그 예, 맞습니다. 에피소드를 가지고 국무총리를 있는 했던 정일권이 바로 만주 육사 동기생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는 적지만은 기수로는 선배들이네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경 이전에 봉천 2기입니다. 아, 그럼 박정희 기수가 높네요. 그렇죠. 기수가 당연히 높죠. 기수가 더 높았고 그 뒤에 나이도 많고 기수도 더 높았었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남로당 당원이었던 게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백선엽이 육본에서 소위 말하는 정보 장교의 총괄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백선엽이 이제 그 간도 특설 때 있을 때 당시에도 선무 공작 그러니까 이 나가서 직접 전투하는 거 초반기에는 이제 전투 대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선무 공작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요즘으로 치면 정훈 장교 이런 거네요. 정훈 장교보다 공작 장교죠. 공작 장교. 방첩대. 예, 방첩대. 예, 바로 그겁니다. 보안사, 기무대. 보안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선무 공작을 전담하던 사람이었고 미군정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장교로다가 발탁이 되었을 때 그때 박정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로당의 명단을 이제 제공을 하면 살려주겠다. 형님, 저희들이 살려줄 겁니다. 뭐 이제 아마 이런 식의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당시에 평양사범 나와서 이제 그 신경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1941년에 이제 만주국의 장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도 특설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각에 최근에 이제 박미식 본부 장관까지도 간도 특설대가 독립군을 잡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죠?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941년도에 이제 그 만주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만주에는 이제 일본군 소속의 관동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주국 소속의 만주군이 있었던 거죠. 이 박정희, 정일권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백선엽까지 다 만주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주군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관동군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관동군은 이제 일본인들이 중심인데 당시 조선인도 관동군 안에 10,0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사병들이 중심이었고요. 뭐 학병으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뭐 그 자원에서 입대했든지 사병들 중심이었고 만주 군 안에 있는 조선인 군인들은 대부분 장교 출신들입니다. 네. 만주 육사를 나왔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1941년도에 이제 만주군 군인이 되었다가 1943년 2월 달에 이제 간도 특설대로 가게 됩니다. 간도 특설대. 그런데 일본이 특설대를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간도 지역 그 만주국 안에 만주군 이 군대 안에 있었던 이범익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았던 이제 장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범익이 조선 총독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네.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아예 조선인 중에 가장 최고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게 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백선엽이 자신의 회고록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의제의 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 독립군을 잡게 만드는 군대, 그것이 바로 간도 특설대죠. 네. 그런데 이제 간도 특설대가 간도 조선인 특설대인데 여기에 이제 이 특설대를 한번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괜찮았군요. 효율적이었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특별히 설치한 부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교들도 우수한 장교들을 뽑고 사병들도 뭐 부사관이나 사병들도 다 우수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같은 또 민족이니까 그 습관이라든가 행태들을 잘하니까 잡으러 다닌다거나 이게 톱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었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만주에 특설대를 또 뭐 이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슬람 민족들 특설대 이슬람 특설대도 만듭니까? 이슬람 특설대도 네. 따로 만들고 몽골 사람들 특설대. 중심으로 하는 특설대도 따로 만들고 다 했죠. 이런 여러 특설대를 만들었는데 박민식 장관이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백선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일 행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간도 특설대가 당시에 이제 조선인 비적, 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비적이 도적이 아니에요. 독립군을 비적이라고 한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조선인 비적들 또 당시에 이 팔로군과 연결되어 있었던 조선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격하고 공작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이제 만주 일대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열하일기인데 열하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경에서 만리장성 넘어가서 그 뒷부분이거든요. 여기도 크게 보면 만주 지역입니다. 열하 이 일대로다가 팔로군과 조선군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열하 일대에서 마지막 간도 특설대의 장교로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동북항일연군 뭐 이런 쪽 아닌가요, 그게? 동북항일연군 맞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공산당 군대하고 네. 조선인 군대가 이제 합쳐지죠. 조선의원군이 합쳐진. 그렇죠. 네. 그래서 1군부터 7군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7군의 군장이 조선인이었던 최용건이었죠. 최용건, 그리고 북한에서 유명한. 네. 그 동북항일연군의 우두머리가 팽덕회라고 하는 사람이. 팽덕회가 당시에 한국전쟁 기간에 중공군의 총사령관으로 왔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할 때 그때 서명했던 장본인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존 마이크 클라크 그리고 김일성 그리고 팽덕회였는데 팽덕회가 동북항일연군의 이제 우두머리였었죠. 거기에 참여했던 이 조선의원군들이 나중에 연안파라 그래서 김일성한테 숙청되는 그 사람들인 거죠? 동북항일연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연안파 멤버들은 이제 아예 순수하게 팔로군들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었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 동북항일연군도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과 연대되어 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일부들이 소련파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동북항일연군의 2군 육사, 네. 2군의 육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작은 중대쯤 되겠죠. 사장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그 동북항일연군의 굉장히 말단 장교였고요. 네. 그 위에 이제 군단장은 이제 최용건. 당시에는 이름을 가명을 최석천이라고 썼거든요. 네.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제 해방 이후에 1948년 9월 9일 이제 북한 공산당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뭐 북한은 이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최용건을 이제 부주석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원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최용건이 주석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용건이 내가 나이도 먹었고 하니 젊은 사람 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김일성이 되게 됐는데 동북항일연군이 당시에 조선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념 전쟁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장개석 정권과
그리고 모택동의 팔로군이 국공합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국공합작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공합작의 한 축이었던 당시 동북항일연군과 또 그 윤세복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 이 윤세복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이 세력들이 바로 간도 특설대가 공격하던 주 대상이었었죠.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이 간도 특설대 자체가 친일 집단이네요. 아니, 친일 집단 정도가 아니죠. 네. 어떻게 조선인이 조선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네. 원래 우리가 친일이라고 하면 친일파, 친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네. 이완용 같은 사람들, 뭐 이완용이니 윤덕영이니 아니면 뭐 이재면이니 박재순 이런 사람들이고, 그 뒤에 이제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일제에 협력했던 이제 협력자들, 부일배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뭐 최남선도 있고 이광수도 있고 최린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군인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만주 육사 출신, 일본 육사 출신들. 물론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해서 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육사를 나오고 우리 독립군으로 들어간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거든요. 이범석 이런 분들 다 이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일본 군인이 되고, 또 일본 군인들 안에서도, 일본 군대 안에서도 조선의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한 전문 부대에서 활동한 것, 이 자체는 너무도 명백하게 완전 그 천병이었네요. 천병이었네요. 예. 박정희는 그 간도 특설 때는 아니었던가요? 박정희도 그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도 특설 때 연구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 신문 대기자였던 김효순 기자가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책 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 이제 그 제중동포죠. 그 연구자분이 간도 특설대를 연구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책에 바로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의 대원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김효순 기자가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쓴 것은 그 부분은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쓴 것을 인용을 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다른 연구자가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좀 명확하지 않다. 당시 간도 특설대에 박정희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파들이 그분을 너무 공격을 해갖고 그분이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김효순 기자가 이제 만났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책이 만주 제국의 조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 특설대 대원이었다라고 거기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는 그냥 관동군에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박정희는 관동군 출신이 아닙니다. 박정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주군 출신입니다. 만주군 출신인데 나중에 일본 육사를 갔다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본 육사를 갔다 와서 관동군으로 배속받는 사람이 있고 만주군으로 배속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봉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1회부터 4회까지 졸업생들에 한해서 아주 특별하게 잘한 사람들은 일본 육사로 추천을 해서 이제 유학을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는 봉천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죠. 만주 육사를 1등으로 졸업하고 일본 육사로 가서 3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만약에 박정희가 일본 사람이었으면은 1등도 아니고 특 1등으로 졸업을 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일본인보다 더한 일본인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받았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만주국 장교로 이제 배속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당시에 만주국인지 관동군인지 이걸 이제 헷갈려 하니까 다 그냥 관동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만주국.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가요? 간도 특설대, 만주군, 관동군 이것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보기에는 어디가 또 뭐 성골이다, 진골이다, 육등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디가 더 우리 조선민족이라든가 중국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피압박 민족에서 중국인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또 차등을 둘 수 있나요? 그거는 약간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본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일본군이 관동군으로 배속시키지 않습니다. 네. 만주군으로 다 배속을 시키죠. 관동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교들은 일본인 중심으로 그리고 사병들 안에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지만 조선인들을 굉장히 사병으로 많이 갖다 놓고 만주군 안에는 당연히 만주 사람들이 중심이죠. 그런데 그 안에 조선인 장교들을 배속을 시켜놓은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조선인들이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 일본은 만주국을 만들면서 군대를 같이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주에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철광, 또 석유. 석탄, 석유, 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되려면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려면 만주 지역의 자원을 얻어야 되고 그 만주를 지키는 군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4가지의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만주국에 있는 모든 자원은 일본이 소유한다. 두 번째, 만주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의 인사권은 바로 일본 정부가 다 한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교통과 관련된 모든 그 운송수단은 일본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지휘권은 일본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만주국의 군대가 2등 군대가 아니고 나름 1등 엘리트 군대죠. 군대네요. 그럼요. 엘리트 네. 군대죠. 그 엘리트 군대 안에서도 가장 엘리트 부대가 간도특설대인 거예요. 그 간도특설대에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의논들이 있습니다. 간도특설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의 논의에서는 이제 배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백선엽 같은 사람은 간도특설대에 있다. 그럼 간도특설대를 왜 가게 됐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백선엽은 그 머리가 영민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백선엽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 일본 세상 아니겠습니까? 1920년생이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아주 빨리 배워요. 예, 일본어를 빨리 배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중국어를 아주 빠르게 배웁니다. 나중에 이제 미군정 시기에는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환심을 사서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우는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우리 관료들이 한말 이제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우리나라 관료들 중앙 관료들의 대부분이 4개 국어, 5개 국어를 다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분들은 늘 외우는 훈련만 했지 않습니까? 사서 오경을 갖다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언어도 그냥 바로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완용도 몇 개 국어 했대요? 그럼요. 이완용도 몇 개 국어 했고, 이제 예전에 이범진이라는 분, 그러니까. 일진에. 이건 이용익은 이제 소위 말해서 고종의 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어떤 분이었냐면, 이휘종. 이휘종이란 특사. 이휘종이 언어를 갖다가 5개 국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하고 러시아 사람보다 더 러시아어를 잘하고 중국 사람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고 영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이런 정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외우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선엽도 빠르게 언어를 좀 습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중국인 장교들한테 이제 내가 중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어로 내가 선무공작을 잘한다. 그러니까 교란작전 또 거짓 정보 제공하고 또 가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당신 편이니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당신 지켜주겠다. 이런 이제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선발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백선엽은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머리가 좋았던 것을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간도특설대에 있다가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내에 바로 귀국을 합니까, 이 사람? 아닙니다.
바로 귀국은 하지 못하고요. 사실은 그 백선엽 같은 경우는 해방이 된지를 몰랐었습니다. 네. 초기에. 그러다 9월에 알게 됐죠. 9월에 알게 됐고 간도 특설 때는 계속해서 우리 조선인 이제 독립군들을 막 잡으러 계속 가다가 이제 9월에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련군한테 잡히게 됩니다. 네. 소련군한테 잡혀갖고 시베리아로 끌려가다가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죠. 이제 기차에서 뛰어내렸죠. 뛰어내려서 다시 이제 심양 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시 만주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광복군으로 위장하고자 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죠. 박정희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박정희도 그렇게 했죠. 당시에 그것이 이제 중경 임시정부의 굉장히 큰 패착이었었습니다. 이제 나름 괜찮았던 일본군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군인이 됐던 사람들을 광복군으로 만들어서 국내로 들어가서 이제 국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순진한 생각이었었죠. 네. 그런 순진한 생각들이 뭐 하여튼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완전히 골수 친일파 장교 출신들이 신분 세탁을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거죠. 그건 굉장히 큰 실수였는데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경에서 다시 이제 뭐 대련 이쪽으로 와가지고 미군들이 보내준 LST를 타고 이제 들어왔지만은 백선엽하고 이 사람들은 만주 일대에서 그 만주 안에 있는 우리 조선인 동포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기구를 만들었고 그 기구를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만주 지역에도 친일파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인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역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 군인들이죠. 뭐 만주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아직도 무기들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사설 경비대네.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바로 사설 부대를 만든 거죠. 뭐 마그너 용병 같은 뭐 이제 네네네. 그런 식의 부대를 만들었다가 거기서도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하고 두 사람이 걸어서 이제 그 두만강을 건너고 평양까지 왔다가 평양이 원래 예. 고향인 모양이죠. 평양이 네, 원래 네. 고향이죠. 네. 그러니까 평양사범 출신인데 그래서 평양에 왔다가 이거 이러다가 여기 공산당들이 완전히 이제 득세를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신의주를 해주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서울로 이제 들어오게 네. 된 것이고요. 서울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과거 이제 일본 육사 출신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아니, 만주 육사 출신들을 네, 네. 만나게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조선 경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 미 군정이 조선 경비대는 미 군정이 만든 거죠. 당연히 미 군정이 만든 네. 거죠. 제가 어려서 그 조선 경비대 군사영어학교 그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것들을 다 읽었습니다. 네. 매일같이. 예. 왜 읽게 됐냐. 당시 저희 집에 동아일보가 들어왔었는데요. 네. 그 동아일보가 들어올 때 그 밑에 연재소설이 있었습니다. 최인호의 연재소설이. 그래서 제가 그 최인호의 연재소설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걸 보다가 위에 있는 군사영어학교 조선경비대에 이런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좀 읽게 됐었죠. 그래서 그땐 잘 몰랐었죠. 이 친일파 출신들 군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미워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쭉 좀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읽었던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백선엽을 보면서 조선경비대 들어간 내용들이었는데 미 군정이 영어를 잘하니까 네. 당시 미군들 입장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군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일부 영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군사영어학교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이 군사영어학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군인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주 간단한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데 백선엽은 발음은 좀 안 좋았지만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었고 그리고 이 필담을 소위 말해서 이 단어와 수거 문장으로다가 쓰고 또 읽는 독해 능력이 탁월했어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미 군정이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 군정이
당시에 이제 백선엽한테 그런 그 여러 가지 정보.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남로당이 남쪽에 좀 남아 있었고 북한의 북로당이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냉전 체제 형식으로 나가게 됐고 그 속에서 미군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로당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장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네. 그 정보 장교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정보 장교 이거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딱 안성맞춤인 사람이 백선엽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선엽을 이제 정보 장교로 활용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이제 남로당 사건이 터졌고 그걸 갖다가 살려준 사람이 백선엽이었죠. 그 이전에는 박정희가 백선엽보다 그 직위가 높았을 수도 있겠네요. 형님이었죠. 아, 형님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는 백선엽이 더 높아져 버렸네요. 그렇죠. 백선엽이 더 높아졌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백선엽은 32살에 네. 별 4개를 달은 32살에 별 4개.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이 됐죠. 그게 6.25 전쟁 끝나자마자입니까? 6.25 전쟁 과정이었죠. 과정에? 예, 네. 과정에 별 4개를 달았죠. 그런데 당시 박정희는 6.25 전쟁 기간 안에 이제 완스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투스타. 쿠데타 일으킬 때 투스타였죠. 투스타였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3년이나 후배고 만주 육사도 후배고 나이도 어리고 또 큰 틀에서 보자면 사범학교도 후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부하로서 있었던 것이었는데 백선엽과 박정희의 관계는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굉장히 친형제처럼 아마 지냈던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은혜를 많이 갚았죠. 네. 백선엽에 대해서. 백선엽의 동생이 백인엽 아니겠습니까? 백인엽, 네. 백인엽이 참 악질 군인입니다. 선린재단. 선인재단. 예, 네. 선인재단이었죠. 백인엽도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자기 형의 아주 그 후광을 입었네. 엄청나게 많이 입었는데 교수님 저 예전에 한국전쟁 기간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그때 알고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 이제 사단장들이 돈 빼돌리고 뭐 쌀 빼돌리고 쌀 빼돌리고 해서 그 한 3만 명 가까운 군인이 굶어 죽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 군인의 책임자가 백선엽이에요. 전체. 백선엽입니까? 아니 그 사단의 책임자가 아니라 군 전체 책임자가 백선엽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방위군 전체에. 국민방위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육군의 총 책임자가 고급에. 백선엽이었는데 네. 백선엽 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크게 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대 안에서 잘못된 일이지만 큰 틀에서는 백선엽이 최종 책임자였고 그 과정에서 이 백선엽도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갔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백선엽의 동생인 백인엽이 장군 시절에 군수 물품을 엄청 빼돌립니다. 네. 예, 한국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네. 박정희가 대통령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겨서 박정희가 백인엽을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죠. 그때 백선엽이 박정희를 찾아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무기징역 대신에 이제 예편하는 것으로 옷 벗는 것으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과거 버릇 남 못 준다고 이제 선인학원을 차려가지고 인천에 근 한 20개 정도의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만듭니다. 또 대학도 인천대학교 만들었죠. 거기에서 또 이제 뭐 교수들 채용하는 데 돈 받고 또 뭐 이런저런 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전두환 때 끝내 그 노태우 때 끝내 그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뺏기는구나. 예, 이거는 정부로 관선에서 파견되고 하죠. 그럴 정도로 어쨌든 백선엽, 백인엽 두 사람의 악질적 행동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정희와 백선엽의 특수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고시점으로 앞으로 6.25 전쟁이 났을 때 백선엽은
직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백선엽은 초기에 이제 그 제1사단장. 1사단장. 1사단장이면 제일 첫 번째 사단장이네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사단장 1사단. 1사단이 지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기도 파주 일대에 있는 사단이 이제 1사단이죠. 1사단장을 하고. 그럼 서부 전선을 막아야 되는 첫 번째 책임자네요. 책임자죠. 첫 번째 책임자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별 4개까지 갔지만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사단장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 육군 편제가 아주 기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전선, 동부전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부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 출신, 일본 육사 출신 장군들 그리고 동부전선은 독립군 출신 장군들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서울 근교라서 좋은 데 아니에요? 사실은 더 좋은 데들이 서부전선이죠. 그렇겠죠. 동부전선은 다 강원도 다 산악지대들이고. 예. 그러니까 그 조선경비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독립군 출신의 군인들을 미군정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조선경비대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독립군 출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친일파 출신들인 거예요. 이 고결한 사람들이 저 친일파 출신들하고 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선경비대로 이제 많이 안 가게 됐죠. 예.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정식 군대가 창설이 되면서 독립군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단장의 지위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독립군 출신의 거의 80% 이상이 좌익사범으로 몰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군에서 다 쫓겨나게 되죠. 네. 그래서 196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군대는 독립군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친일파들이 다 특세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자, 전쟁이 났을 때 바로 독립군 출신의 동부전선의 사단장들은 북한의 어떤 침공을 거의 대부분 막거나 네. 아니면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1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뚫려버렸죠. 해체되는 거 아닌가요, 1사단이? 거의 해체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백선엽의 이야기가 최근에 공개가 됩니다. 패전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패전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당시 사단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치욕적인 행동을 한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누가 언급한 건가요, 기록은? 육군역사연구소장이라고 하는 한설 장군입니다. 한설 장군님. 예, 네. 예, 한설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참을 수가 없어서 백선엽, 정말 그 거꾸로 한국 전쟁을 망친 장본인이었고 군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 정말 이 대한민국 육군의 영웅, 대한민국 군대의 영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글을 썼는데,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1사단장을 하는데 북한군한테 포위가 돼서 거의 사단이 괴멸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군복을 벗고 농부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조조인데 삼국지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죽음의 위기에 탈출하고 난 이후에 사흘 뒤에 이제 이 나머지 군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와서 또 사단장이냐 행사를 한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과연 참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배가 침몰하면은 선장이 끝까지 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단장은 사단에 깃발을 들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네. 그 깃발을 지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단장이 자기의 전우들을 버리고 자기의 부하 장교, 부하 사병들을 저버리고 본인이 살겠다고 농부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을 갔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기에 더해서 한설 장군의 어떤 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 예. 네.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 다부동 전투가 이제 낙동강 전투의 가장 핵심인 전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막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산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를 다 살려냈고,
바로 이제 유엔군의 그런 참전을 이제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됐고 오늘날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네.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웅은 백선엽이다. 과거 친일 행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리고 당시 20대에 백선엽이 친일 행위를 했어봐야 얼마나 했겠느냐. 이런 네.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부동 전투 관련해서 1,700명이 다부동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근 10,000명 가까이가 전사를 했어요. 한국군이. 한국군이. 네. 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거의 전멸 수준이었네요. 예. 그 한설 장군은 당시 그 지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네.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전략 전술 체계를 세우지도 못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 젊은 이제 30 초반에 이 육군 장성 투스타였던 그런 그 백선엽이 기본적인 병법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부동 일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북 구미, 안동 뭐 이 일대인데 네. 이 일대에서 북한군과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툴렀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 백선엽이 지휘하는 그 군대가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뚫렸다는 거죠. 네. 뚫려서 계속 내려와서 아예 낙동강 전투 자체가 완전히 패전의 위기까지 가게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게 된 것은 어떤 거였냐? 바로 미군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 공군의 폭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 공군 폭격뿐만이 아니라 미 육군들이 엄청나게 참전을 했고 실제로 미 육군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 전쟁 기간에 미국 육군이 가장 많이 죽은 게 이제 장진호 전투. 장진호 전투. 예, 장진호 전투. 그 다음이 바로 이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참전을 이제 미군들의 역할 때문에 거기서 이긴 것이지. 그리고 미 공군의 엄청난 폭격 이것 때문에 이긴 것이지. 실제로 백선엽의 능력으로, 백선엽의 지휘로 다부동 전투를 이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영웅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한설 장군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증할 필요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백선엽이 직접 쓴 자서전, 네. 그리고 또 여러 이런 잡지에 본인의 이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읽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본인을 엄청나게 미화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그 역사가 좀 쓰여져야 된다. 한설 장군도 당시에 그 참전을 했었던 90세 노 장군이 네. 아주 경로를 하면서 본인한테 연락이 왔었다는 거죠. 백선엽 거짓 영웅이다. 네. 그가 했던 다부동 전투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기간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군들이 영어를 잘했던 그 백선엽과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미군들이 지시하기가 가장 편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듣는 군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보다 대한민국을 주체적 국가, 자주적 국가로 만드는 것보다 미군들의 입장을 가장 잘 들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엄청나게 키워줘서 이 나라 육군의 상징처럼 된 것이지 실제 대한민국 군대를 망친 사람이다라고 이제 노 장군이 전화를 해서 경로를 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글에 남기셨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지휘하고 있던 한국군이 거의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멸한 상황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군이 이제 그 낙동강 전투에서 패했던 것은 사실이었죠. 예.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백선엽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긴 것이냐? 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많이들 알겠지만 당시에 젊은 학도병들이 네. 얼마나 많이 참전했습니까? 죽었죠. 군번 없는 학도병들. 예. 당시 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그 이름 없는 학도병들과 그리고 미 공군의 폭격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백선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 그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그 김석원 장군입니까? 네, 김석원 장군. 그분도 이제 일본 육사 출신이잖아요. 일본 육사 출신이죠. 그 일본 육사가 현대전 교육에 깜깜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일본도 쳐들고 돌격하라 이거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해 전술 비슷한 수준의 장교들 능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김석원 장군은 한국 전쟁 기간에 상당히 역할을 했던 포항전투. 사람입니다. 예, 네. 김석원이 물론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석원과 관련된 이제 옛날 기록들 보게 되면 그 이 장칼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쳤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옛날 만주군 시절에 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거기도 친일파 장교 출신인 것은 이제 명백했고 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이제 독재 정권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한국 전쟁 기간에는 당시 김석원의 역할 굉장히 컸고 가장 역할이 컸던 사람이 김홍일 장군. 거기 독립군 출신이죠. 예, 독립군 출신이죠. 이 김홍일 장군이 한국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홍일, 김석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의 정말 뛰어난 성과를 갖다가 다 백선엽이 받아 안았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전쟁사를 갖다가 새롭게 써야 된다.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물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반공 이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백선엽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는 친일의 모든 것들을 반공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이제는 좀 너무 이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객관적인 한국 전쟁의 역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당시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를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그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원균하고 이순신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열심히 가서 싸우는데 전념하는데 원균은 이제 적의 수급을 베가지고 장계를 올리면서 내가 몇 명을 죽였고 몇 명을 죽였고 보고서 잘 쓰는 거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어로 이 사람은 보고서 쓸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보고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제일 전공을 많이 한 것처럼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네. 판단하신 겁니다. 이제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도 자기의 성과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노량 대첩에서 물론 본인은 이제 순국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명나라 제독이었던 진린에게 우리 조선 수군이 잡은 모든 왜군의 수급을 당신한테 다 주겠다. 공을 다 줬구나. 예, 다 주겠다. 대신 이번에 전투 지휘권은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제독이었던 진린으로부터 조명 연합군 전체 수군의 지휘권을 받아 안습니다. 실질적인 걸 받아 안고 거기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수급을 다 전해줬죠. 진린은 명나라 황제한테 내가 얼마나 많은 일본군을 죽였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과급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치자면은 바로 백선엽 같은 사람은 바로 성과 위주의 이런 전투만을 한 사람들, 보고만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죠. 김홍일 장군 같은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처럼 묵묵하게 그리고 최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모든 전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백선엽이 참모총장까지 했으면은 6.25 전쟁 끝나고 은퇴를 하잖아요. 네. 은퇴를 하고 다시 이렇게 뭐 신격화되고 이런 거는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그런 것은 되었나요? 아니죠. 박정희 정권까지는 뭐 무슨 대사 나갔다 오고 뭐 그 대단한 뭐 이렇게 장관 신적인 장군 예, 이런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네.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이 갖고 있는 뉴라이트 사관에 의해서 이제 백선엽이 신격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발굴된 거네 어떻게 보면. 발굴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백선엽에 대해서 그냥 많은 여러 장군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 갖고 백선엽을 신격화하고 그 과정에서 백선엽을 이제 군의 상징화, 여기에 오성장군 추진, 그리고 백선엽이 입었던 군복을 문화재 지정,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김홍일 장군 같은 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독립군 출신에다가 맞습니다. 6.25 전쟁 때도 전공을 많이 세웠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저는 그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요?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예.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광복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군대가 바로 광복군을 계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광복군 출신이 대한민국 육군의 수장이 되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광복군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쳤을 때 어떻게 백선엽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오성장군으로 추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성장군으로 추대하겠다고 하다가 끝내 하지 못한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아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정부에서 확정을 했던 사람을 오성장군으로 한다. 이건 정말 나쁘끄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군복을 문화재 지정하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 전문가들, 문화유산 관계자들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 어떻게 친일파의 엄청난 친일파의 군복을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지금 거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요. 지금까지 백선엽 장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친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학계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뉴라이트 계열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 인정했습니다. 올드라이트는 뭐 너무나 당연히 인정을 했고 뉴라이트도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충격적으로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친일이 아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반공주의의 이념으로다가 이 정부를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도 이기고 그다음 정권도 계속 유지하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육구사관학교에서 백선엽 장군 웹툰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답니다. 결국 이거는 이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치우고 난 이후에 백선엽의 흉상을 세우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뭐 완전히 이건 좀 잘못된 것이고 하다못해 이승만 대통령만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만들면서 육군사관학교 교장만큼은 독립군 출신이 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독립군의 후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조카였던 안춘생 장군을 네. 당시에 3스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교장의 전통은 나름 독립운동가 내지는 독립운동가 후예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다 깨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더욱더 광복군의 후예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그런 사관생도를 육성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학교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기회주의적 속성만 늘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결국은 정부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가 끝나면은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잦아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만약에 끝나고 나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시 사실 이 정부는 극우 세력에 의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 센 극우 세력들에 의한 정부, 거의 일베 정권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백선엽을 더 막 신격화하면서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좌우를 뛰어넘는 가장 객관적인 역사 연구, 또 군제사 연구, 또 한국전쟁 연구를 통해서 백선엽에 대해서 좀 명확한 연구를 한다면은 아마 그런 일베 수준의 극우 세력들의 잘못된 그 백선엽 선양 운동이 저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회영 선생이나 아까 말씀하신 김홍일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상징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당연한 그런 생각이 것이죠. 드네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육사의 5분을 이제 세운 게 바로 홍범도 장군, 네. 김좌지 장군, 네.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위대한 그렇죠. 승자들 아닙니까? 네,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 지청천, 철기 이범석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청천, 광복군 사령관이었잖아요. 네, 네. 거기다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우당 이회영 이회영.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죠. 친일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대한독립군의 후예, 대한광복군의 후예, 그래서 광복군을 잇는 청년 장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영예로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비단길을 깔아줬는데 그 비단길을 내찬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선엽에 대해서 진짜 전쟁 영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뭐 사료를 가지고 하는 전문적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의식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전문 연구자들을 저희가 찾는다면은 다시 한번 특집 방송을 해볼 의향이 있다는 말씀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